사망실 이건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건희 차장님과 세 가지 사망실로 오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 레키로나 믿고 간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소식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반등이 나왔다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또 한 번 급등 슈팅이 나왔어요. 셀트리온이 정말 오랜만에 나온 슈팅이었는데 이 주가 상승 배경 짚어볼까요? 지난주에도 이야기 좀 저희가 했었나요? 일단 금요일 날은 제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금요일 날 올라왔다가 빠졌죠, 사실. 맞아요. 뭐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간 셀트리온 그룹주가 있었는데 일단 보면 결국에 금요일 날은 뉴스가 소멸됐다라고 해서 좀 많이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왜냐하면 소멸이요? 네. 일단 승인 권고 EMA에서 이제 승인 권고가 나면 보통 한 달에서 뭐 3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 승인이 나려면 품목 허가 나려면 그렇게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뭐 일단 금요일 날 이익 실현을 한 거죠.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좀 이익 실현을 한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바로 주말 사이에 승인이 나버렸죠. 하루 만에 바로 승인 품목 허가 획득을 했는데 이게 아마 되게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게 시장에 또 다시 반영이 되면서 뉴스가 소멸된 게 아니라 뉴스가 오늘 좀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오늘 또 다시 물론 이제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의 한 30개국에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실적치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허가가 나면서 결국에는 유럽 지금 현재 이렇게 빨리 한 그런 이유는 뭘까? 네. 보면 유럽이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났죠. 많아지고 있고 특히 네덜란드는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 다시 재봉쇄를 했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네덜란드가 그랬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러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유럽은 어떻게 보면 같은 국경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뭐 어떤 치료제라든지 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빨리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배경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하고 나서 이렇게 빨리 속도가 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승인, 정식 품목 허가까지 획득하면서 오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 각국에서 뭐 4차 대유행, 5차 대유행 계속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좀 소외했던 바이오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뭐 백신 수요는 뭐 어느 정도 공급이 됐고 네. 이제 부스터샷 이슈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향후에 뭐 6개월 단위든 1년 단위든 계속 뭐 재접종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보면 다 경쟁자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백신 쪽은 좀 약간 주가가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치료제 이슈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셀트리온 같이 이제 정맥 주사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먹는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상황이고 이게 치료제도 어떤 시기에 쓰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아주 초기에 써야 되는 게 있고 또 약간 중기까지 괜찮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쪽에 관련된 이슈는 아직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머크라든지 뭐 이쪽에서 다 뭐 개발이 됐죠. 화이자도 개발을 했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효능이 나오는 그런 중증 환자들까지 다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치료제 이슈는 조금은 그래도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향한 증권사 평은 어떤지 지금 이 종목을 더 가져가는 게 맞을지 지난주 금요일에 매도하신 분들은 충분히 재료에 팔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슈팅을 누리지 못하셨잖아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희가?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나치게 조금 많이 저평가되고 있고 눌리는 그런 기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적이라는 거를 반영하면 실적이 이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탄력이 좀 약해졌고 뭐 이슈에 의해서 좀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런 뭐 라인업들은 계속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치료제까지 이제 유럽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품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라고 하면 뭐 실적은 더 나아질 걸로 당연히 생각을 들고 그러면 지금은 충분히 더 사봐도 되지 않나. 최근에 이제 25, 6만 원대에서 26만 원에서 28만 원 박스권을
하단을 뚫고 내려가면서 지금 급하게 내려갔는데 네. 뭐 지금은 이제 충분히 28만 원에서 30만 원 구간까지는 한번 뭐 내년 초 연초까지는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국면으로 여타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유독 저평가를 받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투심이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여전히 홀딩해보자 목표 주가 30만 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현대글로비스, DJSI, 다우존스 지수죠.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장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수급인가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수급이 가장 큰 요인일 거고 네. 뭐 글로벌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기대를 받는 거고요. 일단 국내 물류 기업으로는 최초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도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 뭐 DJSI 지수 같은 경우 보면 결국에는 매수세가 계속 이제 이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매수 유입이 계속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지속 경영 가능한 지표, 지속 경영 가능 지표로 이제 그 글로벌 입지를 좀 확보했다는 부분.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국내 펀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 펀드 같은 경우도 편입을 한다라고 보면 이제 수급이 개선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저점은 이제 좀 잡지 않았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가 그동안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많이 밀렸습니다. 물론 뭐 완성사 업체나 뭐 자동차주들이 부진했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뭐 그 제조가 아니라 물류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물류가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수소 관련된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소 사업, 현대차 관련된 수소 사업을 뭐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연초에 좀 많이 반영이 됐었죠. 뭐 전기, 뭐 배터리 재활용 사업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글로비스가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연초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가 오히려 이제 그때보다 좀 많이 오히려 현대기아차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은 성장 모델에 대한 의구심 이게 언제 가능할 거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남아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지금 또 자동차가 잘 팔리곤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생산이 많이 안 돼서 팔 수 있는 만큼 다 못 파는 그런 모습 뭐 공장 가동률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반영됐다. 그룹사 리스크가 같이 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 현대차 그룹은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내연 기관에서 뭐 전기차나 수소차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라는 그런 이제 기준의 차이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트렌드는 확실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보면 현대글로비스도 어떻게 보면 수소 사업도 더 열심히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초에 기대했다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안 되죠. 항상 투자의 시간과 이 기업의 시간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갭 때문에 좀 조정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매수 관점. 예, 일단 지금 정도면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점은 좀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부담 없이 좀 사서 좀 길게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겠나. 목표가는 뭐 한 6개월 안에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5만 원, 현대차그룹 모두 저평가로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현대글로비스는 뭐 자동차의 업황 부진도 있지만 물류 쪽까지 더해지면서 유독 주가가 많이 소외받았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상승 기대해 보겠고요. 세 번째 특징 좀 만나보시죠. 대한전선 600억 원 또 수주를 받았습니다. 미국 전력망인데요. 올해 최대 수주 잔고가 기대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보면 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네. 뭐 600억을 받았는데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망이 다 노후화됐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교체를 못했던 상황이고 왜 그럴까요? 당장의 예산을 거기다 쓰기 좀 그랬겠죠. 예, 그런 부분들 뭐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한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해서 이제 사실은 인프라 법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뭐 지금 이제 미국의 의회에서 인프라 법안이 거의 1년 내내 끌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통과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자금 집행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미 이제 주별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만 통틀어서 지금 지난해 9월에도 한 420억을 수주를 했고요.
지금 미국에서만 2,600억 정도를 올해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전선이 사실은 조금 거의 망해가는 기업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안 좋았었던 힘들었던 기업이었고 그 한참 뭐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은 좀 존재감이 좀 많이 없어진 회사였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전력 인프라망이 다시 재구축되고 결국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를 깔든 뭐 풍력을 깔든 뭐 태양광을 깔든 결국엔 그거를 끌어오려면 전선이 필요하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전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가 가장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과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좀 남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밸류에이션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 대한전선이 호반 그룹주에 편입이 되면서 기사회생처럼 살아났다가 최근 주가에는 또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더해지면서 급락을 한 바 있거든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될 만한 회사들은 이 유증, 무증을 통해서 총알을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고 좀 힘든 회사들은 주주들에게 눈속임, 페이크 이런 평도 받는데 긍정, 부정, 대한전선은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일단 뭐 감자를 하고 그러니까 액면가로만 이제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춘 거고. 네. 그러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액면가가 중요하진 않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별 손해는 없는데 유상증자를 5천억 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근데 그 5천억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이걸로 기존에 이제 뭐 부채도 일부 갚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도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재무제표를 보시면 돈을 꽤 벌었는데도 빚을 갚아서 사실 단기 순이익이 많이 없습니다. 예, 뭐 적자가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해소 중이다. 이제 뭐 대주주 리스크도 좀 이제 완화됐고 새로운 이제 호방 그룹이라는 회사가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구조조정까지 같이 이루어지면서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5천억 규모 유상증자가 만약 성공을 해서 잘 이제 모이면 돈이 이걸로 이제 뭔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일 텐데 그 부분만 잘 이제 시장의 기대와 부합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매출이 더 늘어나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뭐 부채라던가 빚을 갚느라 그 부분은 온전히 다 수익으로 끌어당기지 못한 대한전선 향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대한전선에 대한 투자 가치, 가격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 기사회생했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잖아요. 지난 6월에요. 일단 뭐 6월 달에는 이제 뭐 대주주 변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아지는 호재들이 나오면서 좀 급하게 반응을 보였고요. 지금은 좀 이제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에 뭐 이제 엄청나게 이익이 나고 이런 건 아니고 꾸준히 이제 잡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저는 정상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주가 계산은 사실 되기 좀 어렵습니다. 워낙 뭐 이익이 나지 않거나 나도 아주 조금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근데 생각보다 뭐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실적 대비 주가는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상화 이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전선의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전망 이런 것들을 매크로 전망까지 같이 보면 뭐 회사도 점점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면 뭐 주가는 좀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뭐 한 3,000원 정도 선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정상화 과정이 다소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성장하는 것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랄게요. 이광희 차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